오늘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일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이번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한 후에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미 정상이 한 기업의 공장에서 만난 건 이례적인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술이 국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슬로건으로 내세우지만 그 기술이 국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것을 잘 반증하는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 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와 안보는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좋은 예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세계의 반응이 군사적인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러시아 경제 제재였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의 약 4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르스트림 2 건설 끝난 노르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을 시작하는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때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로 VEB와 군사은행을 에 대한 금융거래 차단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니까 국제 결제 수단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협력 이 얼마나 미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가를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고 거기 그런 이제 전략적 목표를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현실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보 동맹에서 어떤 기술 동맹으로 넘어가는 확대되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네. 특히 한국을 방문해서 첫 일정을 평택 공장으로 잡았고 거기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공장을 둘러보고 네. 함께 연설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 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동맹의 복원을 얘기를 했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동맹으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군사안보 이에 기초를 둔 동맹으로부터 경제와 나아가서 기술까지 확대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겠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 작년 1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회의를 하고 또 그 와이프입니까? 흔들면서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을 네. 그걸 보여줬고요. 특히 작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 방미시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투자를 발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한 것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방문하고 난 뒤에 연설 내용을 보면 고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만큼 높아졌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기술 분야의 동맹, 협력이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더 탄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저희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일정 반도체 공장 방문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에서 두 정상이 각각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두 정상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봉영식 위원부터 언급해 주실까요?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 회복 그리고 미국의
국제 공신력을 회복할 것인가 그 노선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또 기술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다시 미국이 주도하여서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단기간으로 나온 그런 구상은 아니고 출범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도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든지 T12 기술협력회의는 첫 번째 시도였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서 그 추동력을 다시 확보해야 될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런 움직임을 2021년 작년부터 계속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은 전직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5월 20일에 작년에 했을 때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유의미하다는 걸 인정하고 한국은 대신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또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국이 차세대 경제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오늘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의료 산업, 그리고 제 차세대 건전지 개발, 그 다음에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기술을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DMZ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대신에 항공우주 전략사령부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방문하는 것도 그때 21년 동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그런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일정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주창한 것도 작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이 구상을 밝혔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시아 회기라는 새로운 정책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사업이 불발되면서 TPP가 완성되지 못하면서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프레임워크 그리고 기술 협력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지고 그런 미국의 아시아 회기 그리고 중국 견제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성목 센터장께서는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앞부분에서 네. 한미 간의 이 반도체 협력의 히스토리, 역사를 좀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70년대 초에 74년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고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50년 가까이 쌓아온 한미 기술 협력의 결정체가 이게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공급망이라든지 투자 인력, 기술 협력 이런 걸 강조하면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경제와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그걸 희망한다라는 거를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일정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라고 그러죠. 캠퍼스를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연설에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세계 굴지의 공장이고 정말 이렇게 발전한 것이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삼성전자가 20조가 넘는
그 투자를 미국에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아마 그것은 미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투자가 결국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나아가서 한미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부족은 결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동맹을 확대 발전시키자라는 걸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이 두 정상의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으로부터 경제와 나가서 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그런 양 정상의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아마 이렇게 오늘 연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은 내일 회담 이후에 함께 공동으로 발표될 선언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동행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국 관계에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인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도 있지만 지나 라몬드 상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동했습니다. 이 말은 양국 간에 아직 쌓여 있는 풀어야 될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 상승과 그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해야 될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그리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이번 삼성전자 그 캠퍼스에서 연설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기업 데이터 연구하는 CEO 스코어가 작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207군데 대기업 207 대기업이 국가에 경제한 기여도를 측정했을 때 삼성전자 혼자 기여한 것이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업종은 1등이 IT와 전기 전자 업종이에요. 두 번째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와 세 번째가 석유화학 부분이기 때문에 이 IT, 전기전자, 자동차 부분,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그 경제의 기업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한 삼성전자는 첫 번째 IT 전기전자 업종에서 일하는 활약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4대 재벌 총수와도 만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에서 일정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도 임명이 통과됐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시도할 것인가의 방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주변 인사들을 좀 분석하셔서 앞으로 좀 선제적으로 그동안 쌓인 과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 평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반도체가 협력이 강화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어떤 구심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 또 뭐 사실 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설명을 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술 동맹, 특히 반도체 동맹이에요. 그 웨이퍼에다가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방명록에 서명을 한 게 아니라 네. 웨이퍼에 그 반도체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네. 그만큼 한미가 지금 미국은 원래 반도체의 원조 아닙니까? 특히 기술의 원조고 특히 설계 영역에서는 미국이 뭐 앞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생산하는 역량이 또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와 생산의 이런
우월한 그런 영역들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휘할 거란 말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세계 70%의 그 포션을 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으로서는 이 삼성전자가 좀 놓칠 수 없는, 그래서 중요한 회의 때마다 삼성전자를 계속 참여하게 했고 오늘 직접 첫 방문지로 선택을 했고 또 긴 연설을 했고 감사를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한미 간의 기술 동맹, 반도체 동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미가 경제 안보 대화를 이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경제 안보라는 게 뭐 정부 간에도 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 기업의 역할 중에서 우리 봉 교수님 말씀대로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부에서 중국 측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만 손을 잡고 반도체 연합, 그다음에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은 한국이 디커플링이라는 실수를 범하는 거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를 왕이 외교부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에 전달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DRAM의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생산을 해야지 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옛날 세대의 반도체만을 계속 생산한다면은 기업의 장래 성장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만 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업과 제휴를 해서 계속 그 생산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퀄컴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동행했다는 것은 비록 퀄컴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또 협력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은 디커플링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현실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손을 잡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생존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45%의 반도체 생산 장비는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은 45%의 그런 기술 장비를 어디서 들여올 거냐. 여기에 대답이 없는 한은 한국은 계속 미국하고 기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문 센터장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한미가 앞으로 경제 안보 관련한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가 그럼요.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그리고 약속한 각종 조치들의 그 후속 조치들이 얼만큼 제대로 실천이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길지는 지금 뭐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경제안보 대화가 한미, 우리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과 이제 그런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례화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경제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협력 문제도 얘기된단 말이죠. 내일 정상회담을 하고 모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서 쿼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IPEF의 출범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우리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합의되면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안보 대화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주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한미 간의 공동인식과 그런 방향들, 전략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첫날 행보가 어떤 기술 동맹, 경제 동맹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방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안보 군사 동맹과 관련해서 북한 문제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입니다. 여기에 네. 어떻게 동맹 국가로서 한국과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논의할 텐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이런 안보 위감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그런 핵 전략을 주장해 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핵무기, 핵우산을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과 위협을 당했을 때만 사용한다. 이런 새로운 독트린을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기간 동안에 주창을 했고 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맹국, 대만, 한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의 핵 우산은 굉장히 제한적인 목표로만 사용될 것이냐. 만약에 동맹 국가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침공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발발한다면 미국은 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책이냐. 그래서 그런 안보 불안감이 굉장히 가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목격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첫 번째 핵태세 점검 보고서 뉴클리어 포스처 리뷰라고 하죠. 여기서 핵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핵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만으로 제한된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핵 전략은 동맹국의 침공을 당했을 때도 사용할 가능성까지도 아직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바이든 행정부의 핵 전략이 새로운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런 접점을 어떻게 윤석열 한국 정부가 찾을 것인가, 즉 믿을 수 있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어떻게 다시 양국이 합의하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지금 본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의 핵 전략의 변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고 네. 그 전술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 ICBM도 발사했습니다만 단거리 미사일 특히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또는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말로만 그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만 군사 개입은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군사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자동 개입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도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 특히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 그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한미 정상 간의 합의로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 억제 협의체 있지만 가동이 안 됐거든요.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들이 아마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요. 코로나 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통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이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미국도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얘기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중국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순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핵 문제와 함께 아마도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자유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 자유민주 가치의 핵심은 인권이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거론을 안 했다면 아마 내일 그 회담에서는 코로나 차원의 대응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면 북한의 가장 인도주의적인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네. 아마 그런 문제들이 다뤄질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